3기 14강입니다. 선가등기에 본등기로 낙찰 후에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데 상실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등기만 가지고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매입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수자가 또 소유권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가등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13강에서는요, 인수되는 가등기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 더 이제 담보가등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또 보증가등기가 뭐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오늘은 보니까 14강 해가지고 지난 그 13강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사례 2개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또 보니까 뭐 담보가등기 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뒤에 그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신청한 사례 등등 가등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을 조금 하고요. 이게 조금 번거로워요.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번거롭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실전제 14강이고 2023년 벌써 8월달도 이제 중순을 넘었죠.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이게 8월달 시작할 때쯤 보니까 중순 되고 좀 보면 또 이제 8월 말 되고 또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하면 또 이제 나이 한 살 더 먹고 그죠? 시간 참 빨리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가등기인데요. 가등기 중에서도 인수되는 가등기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말씀 못 드렸던 2가지 사례하고, 또 이제 하나 더 뭐냐면 이게 이제, 덧붙여가 가등기 말씀드리니까 그냥, 가등기는 뭐다? 이게 담보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거는요, 지금 보면 아마 이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선순위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1차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 해가지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안 주면 되지라는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요. 봐가지고. 요즘도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안 주고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말이야. 다시 경매로 날려버리는 거.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보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딱 받았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강제 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지요. 자, 이랬을 적에 이 을 가등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현재 완전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남부지방법원에서 이것도 유찰됐는데요. 빌라인데, 이제 21차 기일입니다. 이게 처음 봤어요. 1차, 2차, 3차, 통상 보면 1, 2차 기일 우리가 낙찰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이건 보니까 21차 기일이더라고. 21차 기일이 언제니까 9월 20일입니다. 이 물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이와 관련된 그런 물건인데, 요것 이제 소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 더 뭐냐면, 이번에는 이게 있습니다. 보면 맨 앞에 보니까,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또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했더라고. 갑이 뭐다, 이게? 이번에는 임의경매 신청했다. 갑이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 물건은 공동주택이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랬을 적에 을 가등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을 가등기는 뭐 무조건 100% 그냥 100% 다 말소돼버립니다. 왜냐면 이게 갑전세권 요게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것도 아마 지금 이거는 이미 낙찰된 사례인데 이런 사례 찾기가 어려워요. 일단 이런 사례를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수가등기 해가지고 지난 내가 이제 붉은 줄로 이제 지워버렸지요. 네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3강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워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부지방법원하고요.
김천지방법원, 김천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부지원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로 말소돼 버렸어요. 또 이제 김천지원 같은 경우 직권 말소돼 버렸습니다. 확정 판결로 말소되고, 먼저 좀 사례를 경매청부지로 보여드리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 이건 말이죠.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강제 경매 신청하니까 이걸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을 가등기 말소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말소 안 되는지 당연히 말소 안 됩니다. 왜냐면요, 당해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겁니까? 갑 강제 경매 기입 등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기준해가지고 을 가등기는 앞에 있으니까 인수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요건 같은 경우는 병하고 낙찰자입니다. 하고 을 가등기권자가 둘이서 싸움했어. 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했으니까, 소송했으니까 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을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고가 되고 을이 이제 피고가 돼가지고 뭐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보니까 병이 승소했습니다. 승소해가지고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거 말소시켰고, 밑에 김천요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전세권입니다. 이게 전세권이고, 전세권에 의한 가등기, 그리고 또 임의경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뭐 전세권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때는 전세권이 말소 소멸 기준 권리니까 이거 당연히 직권 말소된다는 거. 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또 다음 페이지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이고요. 2017 타경에 3891 은평구 가련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이네. 다세대 주택인데 확대할게요. 이게 뭐 1차 기일날 해가지고, 와, 1차 기일날 물건이 참 되게 좋았던 모양입니다. 1차 기일날 해서 몇 프로에 낙찰됐습니까? 보니까 109%에 낙찰돼 버렸네. 9,600만 원이 최저 가격인데 1억 500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채팅창에 한태환님 들어와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매수 대리를 해가지고 인천에 빌라 하나 낙찰 받으셨대요. 좀 낙찰 받기 참 힘든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이쪽으로 화면으로 들어와가지고요. 그러니까 뭐서 이제 장모 씨라는 사람이 1억 500에 낙찰 받았는데, 근데 아마도 이 양반 같아. 이 양반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걸 보면 딱 알 수 있잖아, 그죠?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면은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이죠. 현행 민사 집행법에서는. 근데 이해관계인이 당의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이해관계인은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금 지급 기한이 아니고 대금 지급 기일하고 배당 기일 같은 날짜 잡아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2018년 11월 1일 날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배당하자.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 본인 이제 이게 이해관계인이 낙찰 받았기 때문에 낙찰 받았다 하더라 그러면 아마도 이제 이게 매각 결정 기일이 2018년 9월 11일이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이분이 법원에다가 채권 상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 안 하면요, 장모 씨는 이제 1억 500만 원 돈 다 내고 나중에 자기 전세금 다시 이제 되돌려 받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낙찰 받았다더라 그럼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기일까지는요 채권 상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2018년 9월 11일인데 이분이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잠깐 보죠. 보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2018년 9월 11일 2018년 이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제 채권 상계 신청서란 말씀드렸는데 2018년 9월 5일자에서 채권자 장 땡땡 차액 지급 신고서 차액 지급 신고서는 본인의 보증금액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차액 지급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대금 지급 기일 및 배당 기일을 같은 날짜에 잡아준다더라. 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이번에 전세 금액이 얼마더라? 1억 500에 1억 500만 원인데, 야, 참, 이게. 전세가 1억 500만 원인데 말이지.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9,600이잖아요. 도저히 뭐, 이게 뭐 깡통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봐가지고.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면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장모 씨 이분이잖아요. 그죠? 이분인데, 이분이 1억 500으로 해서 대항력이 있다. 이거죠? 왜? 그러니까, 본 사건에 있어서 말소 소멸 기준 권리는 2015년도 3월 24일자 가압류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예, 소멸 기준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은 전입신고가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 있고 보니까, 배당도 하셨네. 배당도 보니까 배당요구 종기일, 예, 배당요구 종기일 해가지고요, 2017년 8월 8일이 배당요구 종기일이잖아요. 근데 2016년 11월 14일자, 2016년 11월 14일자라서 배당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1월 14일자 배당 신청한 걸로 나와. 근데 또 이 눈썰미 있으신 분들 말이죠. 이게 이상하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경매 신청한 게 2017년 5월 29일이잖아요. 그럼 2016년 11월 14일 같으면은 아직도 경매가 진행 안 됐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이게? 이 양반이 임차권 등기했습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한 날짜입니다. 원래 지금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또 뭐 경매 신청에 기입 등기를 이전에 임차권 등기하면 이 사람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 밑에 보시니까 임차권 등기 일자는 2016년 11월 14일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1월 14일 맞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스피드 옥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지를 좀 구성하더라고요. 다른 정보지는 또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봐가지고, 다시 보시게 되면요. 보시란 말이죠. 이게 보면은, 2014년 6월 19일 날 이분이 전입 및 확정일자 받았거든요. 전입하고 확정일자. 자, 그 뒤에 보니까 가등기가 언제 됐냐. 그러니까 2014년 6월 23일이잖아요. 6월 23일 날 가등기 돼버렸다고.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압류가 다다다다다 있다 보니 이게 정상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매물을 내놨다. 이게 방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지. 죽어도 안 빠져요. 이런 경우는 뭐다?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 짜증나지만요.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시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니까 편의상 A라는 분이 전입 확정, B가 가등기, A가 강제 경매 신청하였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B 가등기는 당연히 말소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확정일자이죠. 확정일자는 뭡니까?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죠. 그죠?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선 변제권은 뭐지?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 있잖아요. 그죠? 자, 후순위 권리자들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들보다도 자기의 채권 전세 보증 금액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그런 권리가 있는데, B 가등기는 일단 후순위 권리자거든요. 근데 이런 후순위 권리자로 인해 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다면, 이게 만약 인수가 된다 그러면요, 누가 이게 들어와서 쉽사리 낙찰을 받겠습니까? 이 가등기가 인수된다는데, 이게 인수되는 가등기 있는 물건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서 낙찰 받겠습니까? 죽어도 낙찰 안 받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B 가등기보다 먼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A 이 사람의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해진다.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이 건 같은 경우는 아마 법원에서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거냐? 이거다 맞잖아요. 강제경매 이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여기 굳이 따진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강제경매 말소 기준 권리인데, 요건 보니까 가압류 2015년도 3월 24일자, 어쨌든 봐가지고, 가등기보다도 나중에 가압류 여기 설정됐잖아요. 그죠? 근데 봐가지고 요걸 기준해가지고 앞에 있으니까 인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반인들이 쉽사리 들어와서 입찰 참여는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형식적으로 이제 인수된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멸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부여를 해주는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확정일자 규정을 도입을 했냐, 이거지.
확정일자 뭡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아가라. 근데, 저 가등기죄 후순위 권리자 인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머야, 겁이 나서 입찰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남부지방법원 사건 같은 경우는요, 21차가 이제 2023년 9월 20일 잡혀 있다니까요. 그거 끝나고 나면 막바로 이 사건 보여드릴게요. 21차가 기일 잡혀 있는 거거든. 왜냐? 그러니까 이런 가등기가 소멸 안 되고 인수된다는 게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봐가지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 신고했으니까 자기 전세 금액에 대해서 보장받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단 뭐다? 이런 물건 입찰 안 들어오니까 어떡한다 들어봐가지고, 이거 만약에 누가 아주 이게 입찰 들어가면 안 돼. 이게 가등기 인수된다 그러면 정말로 이게 인수된다고 입찰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입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누가 말이지, 그전날 술 먹고 말이지 술을 좀 덜 깬 상태에서 입찰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죠? 세상은 요지경이니까. 누가 입찰 들어갔다더라 그러면 그 낙찰자한테 이분은 자기 전세 그 보증금액, 자녀 전세 보증금액에 대해서 돌리도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입찰자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안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 나는 빨리 이 집에 대해서 말이지 빨리 보증금 받고 빨리 나가야 된다 이거지. 근데 아이고 이놈은 가등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결국 뭡니까? A는 뭐다? B 가등기보다 먼저 앞서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권리자인 B 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A가 어쨌든 선의적으로 이렇게 선의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직권에 의한 말소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시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 물건 이분이 낙찰받았어요. 낙찰받아가지고 B 가등기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소송 제기해가지고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건 이제 판결문을 제가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이 판결문 구해보려도 이게 사건 번호를 알아야 구하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 등기부등본 있다고 했으니까요.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건이에요. 이분이 임차인인데 이분이 낙찰 받아줬다고, 강제경매는 매각으로. 그리고 나서 2018년도 11월 27일 날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8번 가등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가등기 받던 게. 이게 이제 2019년도 11월 달이니까, 어이구, 이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나서 그 1년여 후에 뭐 확정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움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확정 판결 보니까 이 사건 번호가 살포시 표시되어 있었다면은 요걸 가지고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요, 이게 그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거 사건 번호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판결 내용 확정 판결로 하니까 이분이 확정 판결에서 이분이 이제 성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문 내용을 보게 되면 뭐로 인해 무슨 연유해가지고 법원의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지 우리가 개략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알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뭡니까? 판결문을 열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21차 기일이 잡혀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경매 사건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8,919호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이 화곡동 쪽에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뭐 깡통이 많니 뭐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입찰 참여하실 적에는 그 전세 금액하고 이게 매매 금액이 어떤데 뭐 역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일부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서민들 주머니에 그냥 갈취하고 나쁜 놈들이 봐가지고 그러면 안 돼. 돈을 먹고 살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해가 먹고 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저기 기일 현황 보시라니까요. 어머야, 이 화면 하나에 다 잡히나요? 잡히긴 잡히네. 신건 해가지고요. 1차부터 해가지고 우두두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18차 기일날 누가 558만 5천원 쓱 썼다가 대금 납부 안 하셨네. 이분 같은 경우는 입찰 보증금 얼마? 이때 394만 천원이니까 39만원, 한 40만원 정도 입찰 보증금. 이런 게 뭐, 한번 연습 삼아 입찰표 한번 쓰는데 40만원 돈 주고 입찰표 한번 썼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예. 이건 양반이지. 그렇지 않고 4천만원 몇 억씩 막 입찰 보증금 해벨리 해가지고 몰수당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정신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1차잖아요. 2023년 9월 20일이죠. 최저 가격이
200만 7,600원입니다.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야, 1차 가격이 1억 7,500이잖아요. 1억 7,500짜리가, 이야, 200만 원까지 떨어졌다. 되게 싸다.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게 아주 그냥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시는데, 이상하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게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보니까 답은 그겁니다. 이게 보시면요. 조모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셨어요. 임차권 등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강제 경매 신청을 했잖아요. 패턴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2018년 5월 1일자 전입신고했다. 그러면 확정일자 4월 6일 날 받았다 손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2018년 언제입니까? 5월 2일이죠. 오전 0시.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언제입니까? 5월 2일 오전 0시입니다. 예. 확정일자 전입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 백날 받아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 하더라? 전입신고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전입신고가 반드시 선행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그때 가서 이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단지 2018년 4월 6일자로 확정일자를 받아놔 뭐 받든지 말든지 전혀. 그러니까 이 확정일자는요 언제 2018년도 5월 1일 밤 12시까지는 전혀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 대항력이 5월 2일 오전 0시 땡 하니까 대항력이 발생되잖아요. 그때 가서도 확정일자 시도 땡 나도 묻어가자 해가지고요.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2018년 5월 2일자 오전 0시부로 해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어쨌든 보니까 이 A라는 사람이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놨잖아요. 그럼 가등기가 이제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B가 가등기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압류가 막 들어와 있고, 압류 들어와서 이게 이제 하나의 소멸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이제 강제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예, 이분은 강제 경매 신청했다고. 근데 이게 보면 분명히 인수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이제 매각 물건 명시서를 보더라도 한번 법원에서는 또 이렇게 작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담당 경매계장한테 따집니다. 이게 왜 저 가등기가 인수냐니까. 그때 계장이 저한테 이야기했겠죠. 야, 이 무식한 인간아. 이 사건에 있어서 말소기준 권리가 어떤 거냐. 이거야. 가등기는 빨리 넣어줘. 빠르니까 인수지. 그렇구나. 근데요, 어떤 권리가 인수된다 해가지고요. 완전히 뭐, 명명백백하게 100% 낙찰자의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인수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가등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인수되지 않겠느냐. 형식적으로. 그럼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거, 뭡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낙찰받아가지고,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해서 확정 판결, 그죠? 확정 판결에서 가등기를 말소시켜 버렸다고. 그럼 이것도 낙찰받아가지고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가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똑같은 패턴인데, 이건 저 서부 같은 경우 확정 판결에서 아웃돼 버렸는데, 만약 이게, 확정 판결이 아웃 안 된다, 말소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엄청 많지요. 똑같은 케이스 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되고, 저거는 저렇게 된다. 그럼 말이 안 된다 말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전세 보증 금액이 1억 7,400만 원입니다. 이런 물건 입찰 들어가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1억 7,400만 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 이래나 저래나, 둘러치나 매치나 자기 전세금 1억 7,400만 원, 확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경우 뭐 21차 기일 잡혀 있잖아요. 21차 기일이 잡혀 있어요. 위로 올라가 보시죠. 21차가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21차 기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분 그 전세 대항력이 내는 차이 전세 보증금 1억 7,4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7,400만 원에 따라서 이번에 얼마 쓸까? 210만 원 쓸까? 아니야, 209만 원 쓸까? 이렇게 백날 머리 굴려봤자, 그런 머리는 제가 볼 때 돌머리다 봐. 돌머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거 머리 굴리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이 건에 있어가지고, 1차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봐가지고. 1차 감정 가격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차 감정 가격이 1억 7,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차 감정 가격이 1억 7,500만 원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얼마다? 1억 7,400만 원이다? 그럼 봐가지고 근데 단 하나, 요건 제가 볼 적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밑에 내려보니까, 가격 시점이 2020년 9월 14일이거든요. 근데 현재 보니까 2023년이잖아요. 2023년 9월이니까,
그러면 이 물건의 1차 감정 가격인 1억 7,500만 원은 내가 입찰하는 시점 기준해 가지고 이게 3년 전에 감정인이 현장 나가서 평가를 해본 결과 자기는 1억 7,500만 원에 이렇게 판단 내렸거든요. 그러면 3년이 경과되었으니까, 3년이 경과되었으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1억 7,500만 원이라고 이 플러스 알파라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된다. 만약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건 전체 보니까 한 2억 정도였던 매매 금액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2억에서 임차인이 일단 1억 7,4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7,400에다가 경매 비용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어쨌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취득을 하지 않느냐. 그죠? 이게 1억 7,400만 원에 대비해서 2억짜리니까 좀 싸게 취득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이게 과연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 현장 가셔가지고 조사를 정말로 똑소리 나게 하셔야겠죠. 물건 건물 꼬라지는 안 볼까요? 건물은 멀끔하게 생겼네, 그죠? 멀끔하게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여기서 보니까 시커먼 내 떠봐가지고 로드뷰를 안 볼까요? 로드뷰를 통해가지고 잠깐만, 이게 이 건물이네, 이거. 이 건물이네. 에이, 외벽에 보니까 빗물 타고 내려와가지고 막 시커멓틱틱하다, 그죠? 예. 근데 이게 일단, 전용 면적이 보시게 되면은, 전용 면적이 14평 정도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제, 1차 감정가가 1억 7,500만 원인데, 어쨌든 이 가격에 대한 가격 시점은 3년 전이다. 그러니까 2023년, 2020년 9월 달에 평가를 하였다. 그래서 플러스 만약에 임장 결과, 조사 결과 보니까 플러스 알파라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된다 그러면요. 이거 들어가서 이제 한번 낙찰 받으시는 거죠. 그죠? 또 하나 더 한번 원래 사람은 세상을 한번 가지고 노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럼 이거 만약 17,600원인데 뭐가 한 250만 원에 낙찰 받아요. 250만 원 낙찰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경비병 퉁치든지 말든지 그럼 낙찰자는 1억 7,4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죠? 줘야 되는데 이거 안 주는 거지 왜 돈 없으니까. 그래서 25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려가지고 하면 이론적으로 해서 이게 돈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25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이 물건에 3천만 원 정도 저당권 설정해버려. 저당권 설정하고 이 사람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3천만 원짜리 저당권자가 담보권 신청해서 임의경비 신청해버린다고. 임의경비 신청한다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1차 경매 사건 또 2차 경매 사건, 네? 선행 경매 사건, 후행 경매 사건 이렇게 이제 나눠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 1차 경매 사건에 있어서 배당 신청해버렸단 말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배당 신청하셨잖아요. 1차 경매 사건에 있어서 배당 신청해버렸는데 그러면요. 이 동일한 물건이 또다시 경매에 넘어왔단 말이죠. 그때는 이 임차인은 이제 배당 신청 할 수는 있는데 배당에서 배제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니까 주택 임차인은요, 이 집이 경매가 넘어왔다 그러면 지가 법원에서 딱 한번 이렇게 배당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당 신청했는데 대항력이 있는데 자기 선생은 다 못 받았다 해가지고 근데 낙찰자가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이게 또다시 경매 넘어오니까 두 번째가 내 또 배당 신청했다. 법원에서는 받아주는데 이번에는 아웃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 낙찰받은 사람, 낙찰자, 이 낙찰자가 1억 7,400만 원이면 이게 전액 다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되는데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물건도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하니까 여기 보면요. 이거 제가 이야기만요.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요거 하나 있고요.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현재 담보 가등기는요. 이것도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사건, 2차 사건 해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사람들은 사건에 배배 꽈놨더라고. 배배 꽈나가 여기 현재 청주 사건에가 사건 번호 하나만 더 있죠. 그죠? 제 노트에는 하나, 둘, 세 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제가 화면을 정리한 상태에서 오늘도 시간이 조금 오버하더라도요. 가등기 파트는 제가 오늘 마무리 지어버리라니까 마무리 짓고 또 우리 생생경매 2부에서 보면 실전 가등기 또 나옵니다. 그건 그때 가가지고요. 지금 말씀 못 드린 내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훑어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3기 14강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